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야합 끝에 통과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를 명백히 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아마 야당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A4 용지 석 장반에 이르는 긴 발언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정말 착심을 하고 얘기한 그런 구구절절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답답함이 묻어나오고 결기가 뻗쳐나오는 그런 매서운 문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후반부는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해서 공식적으로 읽은 것 같고 전반부는 이제 부드러운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국회법 59조인가요? 개정을 해서 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령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정부로 넘어오면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근데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부에서 만드는데 종종 그게 국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의 국회에서 법을 만든 취지와 시행령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그동안에도 이제 조정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국회법을 고쳐서 정부가 그 시행령을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정하거나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그 시정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법에 통과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명령하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서 그게 입법과 행정부와 사법을 분리시켜 놓고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한 건데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 상권 분립의 정신을 위배한다고 제가 여러 번 해설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국회에서 뭐 그럼 국회법 일부를 약간 다시 고쳐보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있다가 요구를 요청이라는 정도로 고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나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깨끗하게 행사함으로써 이 문제는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유승민 대표는 원내대표는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 중에 거의 뭐 누가 봐도 이것은 유승민을 지칭한 것이다. 개인을 위한 정치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워딩을 정확하게 박아서 대통령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대목들은 아마 앞으로 유승민 대표는 아직까지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통령의 발언이 다 정해지면 의총이 끝나고 오늘 오전 중에라도 아마도 물러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만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유승민 의원의 그동안에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의 행태들은 도저히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념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보면 당정 간의 혼란만 부채질하고 국회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만 그동안에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새누리당의 부끄러운 어떤 자화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물러나는 것을 잘했다.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거고 그래서 행정권이라고 하는 정부의 권능은 지켜졌다 이렇게 저는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 발언인데요. 국무회의 발언의 앞부분은 이제 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총리로 선임되시고 처음 국회에서 국무회의에 나오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황교안 총리께서는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임무를 분명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두 파라그라프가 있고 제가 이 전문을
정규제 TV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요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달라. 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제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다. 지난 6월 15일 위헌 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상권분리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희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아실 것이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로 보고해야 한다고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므로 여야의 주고받기 시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쭉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있다.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통과시키지 않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냐며 비판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의 사활을 걸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영유아 보육법과 연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 보육법은 이율 국회에서 처리하지도 않고 연계 법안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만 처리했다.
또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 고유권 아닌 목적 예비비 집행은 연기해버렸다.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다. 더구나 연계 처리 합의한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산업 기본 법안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도 않고 가짜 민생 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 번 경제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목만 거듭하고 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만 적극적으로 빅딜에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 책임만 묻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므로써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나는 보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변치 않은 것 같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인자이지 자기들이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끌고 가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는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다. 국무위원도 헌법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주시기를 바란다. 내각은 심기일전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계획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메르스 사태로 일상적 소비와 투자 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까 두렵다. 중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
뭐 추경 관련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집행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아주 이 사자후를 토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정치를 한다 하고 얘기를 했고 오로지 정부 여당에서 무슨 노력을 해주고 있느냐. 모든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가서 모조리 묶여 있다. 자기들이 정략에 따른 법안만 통과되고 정부가 낸 민생 법안은 완전히 지금 모른 척하고 있고 여당조차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여당의 맹성을 촉구하고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자후다. 모처럼 들어보는 대통령의 사자후입니다. 물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류를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국무회의의 발언 전문으로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마음에 충분히 동정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웅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부권 문제와 별도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경제법안,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켜 주기를 물론 그중에 찬성할 수 없는 것들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지금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현 정부를 실패시키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만은 그런 자세로는 결코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당한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